안녕하십니까. 수필가 도혜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 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요즘은 기성복 시대지만 그때는 웬만한 일은 가정에서 자족하던 때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에게는 재능이라는 게 있어서 분야마다 뛰어난 솜씨를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바느질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낙들이 옷감을 들고 종종 어머니를 찾아왔지요. 평소에는 남편이 바깥 나들이 할 때 입을 모시두루마기를 지어가기도 하고, 특히 혼사가 있는 집에서는 비단 옷을 지으려고 찾아오곤 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바빴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심부름도 하고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자란 셈이지요. 옷감을 마름질하고 나면 쓸모없는 조각배가 생기게 마련이지요. 재단하고 남은 쪼가리가 한자가 채 안 되는 것을 자치라 하고 더 작은 잔챙이는 가세밥이라 한다. 이런 것들도 모아두면 요긴하게 쓸 데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머니는 조각들을 모두 배주머니에 담아 두었습니다. 서너 해가 지나서 그 배주머니를 꺼냈지요. 주머니에는 변변한 조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모진 것, 두리뭉실한 것, 좁으면서 길쭉한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배조각은 제쳐두고 모시조각을 추려서 밥상포를 만들 거라 하셨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밥상포가 뭐 하는 건지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상에 차려둔 음식을 덮어두는 보자기 같은 것이지요. 저는 재봉틀을 돌리는 어머니 곁을 할 일도 없으면서 들락거렸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다른 조각들을 후려서 상포를 만드는 일이 하루 만에 다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어야 보자기 얼굴을 볼 수 있었지요. 새겨진 조각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라면 그것들은 지난날 어머니의 일상을 적어놓은 일기장 같았습니다. 맵고 떫고 껄끄러운 일상을 만났을 때 그걸 절벽이라 생각지 않고 어르고 달래고 간종거리면서 살아온 어머니 삶의 보람일 것입니다. 조각이 몇 개나 되는지 세다가 자꾸만 헷갈렸지요. 국리 끝에 연필로 번호를 매겨가면서 세웠지요. 100하고도 6개였습니다. 그 시절에 밥상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겸상할 만한 소반이었는데요. 고만한 상을 덮을 보자기에 106조각이나 들러붙은 솔기를 꺾고 훑으면서 내만진 어머니의 엄지와 검지는 지문을 알았습니다. 수필은 체험의 산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그 상포가 오늘 텍스트로 삼은 자투리를 쓰게 했지 싶습니다. 자투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은 사람의 눈과 마음을 큰 것 쪽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집도 큰 것을 좋아하고 승용차도 큰 것을 갖고 싶어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리라.
남 없이 살기가 어렵던 때가 있었다. 근검절약이 생활의 미덕이었고 살뜰하게 살림 잘하는 주부가 되는 것이 여인들의 소망이던 때는 해진 옷을 기우려 해도 덧댈 만한 헝겊 한쪽이 아쉬웠다. 나는 진주 중앙시장에 있는 자투리배를 파는 가게에 종종 갔었다. 필배를 끊어서 팔다 남은 어중간한 자투리는 정상 가격의 절반 값으로 살 수 있었다. 어떤 날은 자취 하나를 덤으로 넌지시 얹어주기도 했다. 그걸 가져다가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 옷을 만들었다. 내 아이들에게 손수 만드는 옷을 입히는 엄마의 행복감은 경험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화수분이다. 친구에게서 가죽방 코트 하나를 얻었다.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인데 그 옷을 입고 난로가에 서 있다가 앞자락이 누르붙어서 볼품없는 물건이 되어버렸다. 제대로 입어보지도 못하고 버리기도 아까워 속상해하는 친구를 데리고 나와 위로 점심을 사주고 그 애물단지를 내가 데리고 왔다. 못쓰게 된 부분은 잘라서 버리고 성한 앞판과 등판 그리고 소매 두 짝을 한쪽 변 길이가 6.5cm 되는 정사각형 조각을 만들었다.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송곳으로 구멍 24개를 뚫었다. 코바늘 가지고 구멍 사이로 뜨개실을 뽑아 올리면서 짧게뜨기와 사슬뜨기로 마름질을 했다. 130개가 넘는 조각들을 모두 마름모꼴로 이어붙여서 내 치수에 맞는 재킷을 만들 셈이었다. 목 부분에는 연한 밤색 틀실로 칼날을 짜서 달고 소매 끝에도 같은 틀실로 솜씨를 부렸다. 보풀거리는 틀실 칼라와 소매뿌리가 가죽이 풍기는 냉기마저 봄날로 만든다. 세상에 둘도 없는 재킷을 내가 만든 것이다. 남은 조각들은 병뚜껑으로 본을 떴어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더 작은 조각도 1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오렸다. 큰 동그라미는 핸드백이 되고 작은 동그라미는 낱낱한 손지갑으로 태어났다. 1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것들은 내 기억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애장품이다. 옛 생각이 나서 한복 바느질하는 동생 집에 간 나는 비단 헝겊을 갖고 왔다. 쓸만한 것들은 가려내고 버린다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색깔이 고운 것만 골라온 것이다. 헝겊 보따리를 풀었다. 쓰고 남은 것들이라 여러 가지 색깔의 모양도 제각각이다. 세모난 것, 길쭉하게 생긴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하게 생긴 것. 끼리끼리 가려서 모았다. 이것으로 무엇을 만드나? 성경에는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이라 보고 사람의 한평생을 한 필의 배로 본다면 1000명을 안다는 시간의 구비는 배 한 필의 8마디 중에서 이미 7마디에 접어들었다. 어느새에 나는 자투리로 줄어든 셈이다. 동전만한 조각도 핸드백의 비늘이 되거늘 이 조각들을 이어붙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무지갯빛 필배가 될 것인가. 6마디를 다 쓰는 동안에 들어는 자이로 들어는 다이로 잘려나간 조각 비늘들을 생각하면서 재봉틀을 내놓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이 부지런히 이어붙인다. 인생처럼 아롱다롱한 시간이 엮여 나온다. 꽃밭 같은 언어들이 쫑알거리며 방에 쌓인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자투리가 된 나. 남은 자투리로 남아 별밭 같은
언어의 이불보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여기까지가 사투리 본문입니다. 사전에는 자로 제어팔거나 재단하고 남은 조각배 또는 일정한 용도로 쓰고 남은 나머지라고 자투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화자가 말하는 자투리는 사전 의미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한다고 봐야겠지요. 남은 삶이 자투리만큼이나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이어붙이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무지개도 예쁜 꽃밭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각의 의미보다는 조각이 하는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욕심은 사람의 눈과 마음을 큰 것 쪽으로 끌고 간다. 이 글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집도 승용차도 큰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심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큰 것과 자투리를 대비하면서 거기에 적용하는 인간의 욕망이 자투리를 더 하찮게 여기는 사회 풍조를 제시하지요. 이 글에 보면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는 장사들도 자취는 거저주기도 하고 바느질하는 동생한테서는 버려질 비단 헝겊을 가져옵니다. 주인공은 하찮은 것들을 모아 재킷도 만들고 핸드백도 만듭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의 연수를 8마디라 한다면 나는 1000명을 안다는 7마디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들으는 자의로, 들으는 다의로 잘려나간 조각 비늘들을 돌아봅니다. 산다는 것은 자의와 다의들의 조각이 이어진 지난날의 조각보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은 시간을 헤아려 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 어느새 나는 자투리가 되었다. 이런 각성을 통해서 자투리가 된 시간과 자투리가 된 존재인 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이지요. 수필이라는 글에는 글의 화자나 주인공이나 작가가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자투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라 한다면 쓰고 남은 시간만 자투리가 아니라 시간이 형성되는 초, 분, 시 모두가 자투리며 초라는 그 자투리가 모여서 분이 되고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고 사람에게는 나이가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내 인생은 시간의 자투리, 초, 그 초가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작품인 것이지요. 시간을 떠나 존재로 말한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다 자투리지요. 하나하나는 별로 쓸모가 없을 겁니다. 나무 한 그루만으로는 숲이 될 수 없고 사람도 하나만 있다면 버려진 것과 다름없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나 부모를 만남으로써 가족이 되고 가족들이 만나서 동네가 되고 사회가 곧 국가로 형성되는 그 단위들은 죄다 자투리인 셈이지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른 그 자투리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꽃밭, 하나의 밥상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욕망의 사회로 돌아가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 욕망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투리가 된 나는 남은 자투리로 남아 밤을 덮어버리는 별박 같은 언어의 이불보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자투리는 끝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서도 별박 같은 언어의 이불보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더 되는 이불보를 만들어 가지시기를 기원하면서 변변찮은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